권리분석 상담 사례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선순위와 후순위 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가처분 사례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주의해야 하는 그런 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볼 사건은요,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인데요. 자, 순천시에 소지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경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가격은 약 7,400만 원이고요. 두 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은 약 4,1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현재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요. 건물만 현재 경매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독주택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입구 초입에서 보이는 전경이고요. 현재 경매로 나와 있는 단독주택 사진입니다. 생각보다 깔끔해 보이는데요? 네, 2014년도에 준공된 건물인 만큼 외관도 깔끔하고요.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입찰이라면 낙찰을 받더라도 거주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건물만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허락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의 지료를 지급하고 거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기부 등본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기부 등본 요약란을 보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선순위로 지금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처분이 왜 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피보전 권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인데요. 순위번호 2번을 보니까 가처분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피보전 권리를 보니까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고요. 채권자 이름은 오정미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할 게 이 채권자의 이름과 현재 그 건물 소유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봐도 예상되는 것은 현재 가처분 채권자가 오정미라고 했죠.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가 오정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청구권이라는 것을 봐서도 현재 토지 소유자인 오정미 씨가 민법 214조에 나와 있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토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등기부 등본인데요. 순위번호 9번을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토지 소유자 이름을 보니까 역시나 오정미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정미가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보니까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이라고 나와 있죠. 즉, 오정미 씨가 경매로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건 번호를 보니까 2014 타경 14,044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 사건을 한번 볼까요? 네, 그럼 학습 차원에서 이 오정미 씨가 어떤 이유로 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그 오정미 씨가 과거에 그 경매로 취득한 그 경매 사건인데요. 자, 사건 내역을 보니까 순천시 주안면에 있는 토지만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약 800만 원이었고요.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아까 봤던 그 건물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까 사건과는 반대로 지금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지금 토지만 경매로 나와 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오정미 씨가 2015년도에 2,500만 원, 약 2,500만 원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감정 가격은 약 800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입찰한 사람은 27명이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오정미 씨가 감정 가격의 약 312%인 2,500만 원, 약 2,500만 원에 낙찰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현재 이 사건은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지금 매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한다면 이 오정미 씨는 그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는 거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오정미 씨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따로 권리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가압류권자인 농협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소지하고 있었는지 소지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일단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소지하고 있었으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이 가압류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디서 알 수 있죠? 네, 관련 내용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입니다. 전남 순천시 주안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는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를 보니까 최숙자 씨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현재 경매 사건의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하지만 우리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가압류 당시 이 건물이 소지하고 있었는지 소지하지 않았는지를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이 착공일과 사용 승인일을 보니까 언제로 나와 있죠? 바로 2014년 4월과 6월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등기 요약란을 다시 보니까 이 경매 신청자인 농협에서 가압류 당시, 즉 2002년에는 건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토지 소유자인 오정미 씨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 건물 소유자인 최숙자 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거나 이미 건물 철거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 사건 매각 물건에 대한 건물 철거를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혹시 이 판결 내용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이 대법원 사건 진행 내역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그 사건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 검색창에다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건을 검색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사건에 관할 법원은요, 광주지방법원이었죠. 자, 그러면 이 입력창에다가 광주지방법원을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2016 나의 56,647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 이름은 채권자나 채무자 둘 중에 한 명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채권자인 오정미 씨를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관련 사건 진행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원고가 오정미 씨고요. 피고가 최숙자 씨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건명은 건물 철거입니다. 자, 그런데 종국 결과가 바로 나와 있죠. 바로 원고 일부 승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이 내용은 오정미 씨가 승소해서 최숙자 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사건은 절대 입찰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이미 건물 철거 판결까지 나온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로 이 건물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매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결국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건물을 철거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 중에서도 이 채권자가 아주 싼 가격에 다시 건물을 매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오늘 보신 사건은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 가처분과 관련된 사건과는 약간 다른 차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보고 권리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다른 관련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관련된 사건을 검색해 보신다든지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 보신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노력을 많이 하신다면 남들보다는 좀 더 수익성이 좋은 물건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고요.
아니면 이 사건처럼 정말 리스크가 있는 이런 물건들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서 이 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봤는데요.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처분과 관련된 경매 사건을 선정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분석 상담 사례 가처분 3탄 여기까지입니다.